자, 보겠습니다. 반복 측정 분산 분석입니다. 자, K대학에서 6개월 어학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학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수업 참여하기 전에 시험을 보고요. 3개월 뒤에 시험 봐서 성적이 올랐는지 보고 6개월 뒤에 또 시험을 봐서 성적이 올랐는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몇 번 봤냐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즉 모든 사람들이 3번 본 거예요. 나도 3번 보고 이길동도 3번 보고 해서 3번 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전 3개월, 6개월 보고 그 다음에 2번 사람이 또 전 3개월, 6개월 보고 그러면 1개월에서 3개월 차이가 있죠. 3개월, 6개월 또 차이가 있고 이런 차이들을 가지고 각 사람들을 비교해서 본 겁니다. 그래서 귀무가설은 프로그램은 변화가 없었어. 시험 점수는 변화가 없었어.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아니야. 어느 하나는 차이가 있었을 거야. 이렇게 보는 게 그겁니다. 똑같이 이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실시 전에, 그 다음에 3주 후에, 6주 후에 이렇게 한 사람이 변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10점이었다가 점수가 그 다음에 16점으로 증가하고 16점에서 25점으로 증가했는데 여기는 점수가 올랐죠.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각각 점수가 올랐는지 낮았는지 우리가 모르겠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 점수가 몇 점씩 올랐는지를 다 보고 이 점수의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이게 0이냐, 이게 0이냐, 0이면 차이가 없고요. 0이 아니면 차이가 있고 이걸 분석한다 그랬어요. 그죠? 요 두 시점 간의 차이, 모든 사람들의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랑도 차이를 또 보고 해서 총 3번의 차이를 봅니다. 그래서 각각의 차이를 보는 게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이에요. 그죠? 이제 그 값을 이용해서 하는데 여기 보면 변화를 구분해 놓는데 조금 특이한 게 여기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본 건 요겁니다. 여기서 각 시간, 그러니까 반복 시점 간의 차이가 있었다, 그렇지 않은 거의 차이다. 요 두 개를 비교해서 하는 건데 가만히 봤더니 요게 좀 뜬금없이 들어가 있어요. 요게 이제 새로운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개체 간 제곱합이라는 게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에 좀 어려운데 자, 홍길동, 이길동, 박길동 있어요. 이 사람 간에도 차이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점수가 높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아예 점수가 낮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 간에도 차이가 있느냐 처음에 이 사람 간의 차이입니다. 그걸 우리가 여기서는 개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거는 나중에 측정한 다음에 얘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얘는 빼줘요. 제거해주고 해요. 제거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계산할 때는 이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얘가하고 요거만 봐요.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빼야 되기 때문에, 즉 사람 간의 차이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측정한 거 그냥 빼기 위해서 측정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람 간의 차이냐 그렇지 않고 어떤 시간 간의 시점, 진짜 시간에 따른 차이냐 요거를 구분해 보겠다. 개념은 똑같아요. 자, 그런데 미안한데 또 어려운 용어가 또 나오네요. 이래서 통계가 어렵죠. 갑자기 구형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듣도 보도 못한 용어가 또 나옵니다. 이 구형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룹 간의 차이할 때는 그룹 간의 분산이 동질하냐 동질하지 않는지를 봤죠. 그죠? 그래서 분산이 동질할 때 동질하지 않을 때 본 건데 얘는 그룹이 나눠져 있지 않아요. 뭐냐면 나를 3번 측정한 거죠. 그래서 그룹이 나눠지는 게 아니고 시간, 내가 동시에 나를 3번 측정했죠. 그럼 사람들마다 그 측정치가 있을 텐데 그 측정치들이 즉 3번 측정한 거가 서로 상관관계가 동일하냐. 그러니까 서로 동일하냐. 같은 개념이겠죠. 그래서 구형성이라는 거는 반복 측정을 할 때 나오는 개념인데 그룹 간의 차이가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3번 측정했는데 그 3번 측정한 거가 서로 비슷하다, 동일하다. 어떤 차이가 있지 않다. 따라서 비교할 수 있다.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분산의 동질성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대신에 그룹이 틀린 게 아니고 나를 3번 측정한 건데 3번 측정한 거가 거의 같은 비슷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형성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등분산성이라는 말을 구형성이라는 말로만 바꿔주면 돼요. 언제요? 반복 측정할 때.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런 게 이제 통계학에서 조금 어렵죠. 자, 그래서 바꿔줬을 때는
일별량 분산 분석을 하는데 이거는 SPSS에서 새로 돌려야 돼요. 데이터를 다시 막 바꿔 넣어야 돼요. 그래서 뒤에는 한 번은 해볼 텐데 이거는 거의 많이 안 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쓰는 거를 쓰는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나중에 이 구형성 검증한다고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돌릴 텐데 여기 그냥 이걸 쓰면 돼요. 근데 만족하지 않을 경우가 있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다별량 방법이라는 게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얘도. 그 다음에 자유도 수정 방법이라는 걸 또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반복 측정을 돌리면 테이블이 몇 개가 나와요. 한 4, 5개가 나와요. 이제 헷갈리죠. 뭘 써야 되는지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일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테이블에 2개, 3개 이렇게뿐이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테이블이 5개 넘게 나온다니까 이제 헷갈려져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무슨 개념이냐? 구형성이라는 개념이 우리 독립표본에서 보면 그룹 간의 동질성, 분산의 동질성을 보는 개념이다. 이것만 이해하고 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차이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분산 분석이랑 거의 똑같아요. 뭐 분산 분석 표가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